한국의 대선의 결과가 미니 수표 하율이죠. 이번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충 나왔습니다. 힐러리는요, 큰 주인 플로리다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 두 군데에서 이미 이겼고요. 남은 오하이오, 일리노이 그리고 미주리에서도 좀 이기고 있답니다. 샌더스가 뒤에 세 개 주에서는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았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근데 현재까지로 보면 좀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 5개를 힐러리가 다 이기면 샌더스는 경선을 포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좀 희망이 상당히 꺼져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화당이 흥미진진한데요. 이번에 성자 독식이 있는 3개가 포함해서 6개입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은데 미국령 노던 마리아나라고 조그만 섬에 9표가 있는데 그는 이미 이 트럼프가 이겼죠. 그래서 5군데가 이제 남았는데 그 5군데에서 플로리다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에서는 이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99개를 다 먹었고요. 마크 루비오는 아마 하차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오하이오가 66석이 있는데 여기도 성자 독식인데 여기서 존 케이식 이분이요, 오하이오 현직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똥개도 자기 이 집 앞에서는 짖을 줄 안다고 한번 제대로 짖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중에 트럼프가 성자 독식 2개, 그 다음에 남은 거 3개를 다 이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만 66표에 걸린 이 성자 독식을 존 케이식이 갖고 갔는데요. 존 케이식은 지금 4등입니다. 근데 이제 루비오가 빠지면 공화당 주류는 이제 이 존 케이식하고 이 크루저 둘을 가지고 아마 트럼프가 7월달에 열리는 공화당 이 전당대회까지 과반수를 못 얻게 만들어서 중재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중재하겠다. 그렇게 해서 후보를 이 크루저하고 케이식이 단일화해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제끼려고 할 건데요. 그래도 6개 중에 5개 이겼으니까 이번 이 미니 슈퍼 하요일의 결과는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거의 공화당 후보가 됐다. 그리고 힐러리도 민주당 후보를 굳혔다. 미국의 대선이 힐러리 대 트럼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합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현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겠죠.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그러면 몇 프로쯤 차지하고 있냐? 45%까지 차지하는데 이것이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는 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IMF에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한국 소득 상위 10%가 2013년에 45%로 아시아 최고다. 근데 지금은요 45%가 아니라 50%가량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떠냐? 상위 10%가 싱가포르는 42%, 일본이 41%고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는 30% 됩니다. 초반됩니다. 말레이시아는 22%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요,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참 살기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 수치는 95년에 상위 10%가 29%였는데 18년 사이에 16%나 올랐다는 겁니다. 비슷한 기간에 95년부터
18년 이후인 2013년까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1에서 2% 정도 늘어났는데 한국만 16%나 늘어났다. 이것만 봐도 매우 비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요,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댓글에 토 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도 토를 달면 바로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사고가 뺐다간 사람요, 기득권에 짭짭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제 블로그야 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인정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진지한 고민을 해야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뭐 좌판이 선동가니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가 틀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 입맛에 딱 맞게 하는 방송 많으니까 그 방송 보십시오. 자, 이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것은 얼마냐? 12%입니다. 같은 기간에 7%에서요 5%가 늘어서 12%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2등이랍니다. 그럼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는데 상위 1%가 14%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이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중국의 돈줄들이 다 싱가포르로 도망을 와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요, 국가가 주거 문제라도 해결해서 우리보다는 훨 낫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는 90년대까지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이 4마리의 용어로 초고속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렇게 좀 하다가 IMF 맞았고 금융위기도 맞았죠. 그런데 분석 22개 국가 중 90년대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상승한 나라가 15개 나라가 된다. 즉 지니 계수라는 것은 상승할수록 불평등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2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15개가 이게 더 계수가 상승했다면 세계적으로 그렇고 아시아도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지니 계수가 90년에 33에서 2013년 53으로, 인도는 45에서 51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불평등은 답이 없습니다. 한국은 90년 32에서 31로 소폭 하락했는데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과 극히 대비된다는 거예요. 그 전체 불평등 지수는 조금 줄었는데 상위의 소득 집중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빼고 나머지 90%는 상당히 공평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다 같이 가난해져 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최근 연구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다. 즉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된 성차별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니 계수는 27에서 31로 상승했는데요. 한국과 유사하게 이는 고령화와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비정규직의 급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일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거 정말 비정규직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성장의 속도와 그 다음에 국가의 지속성에 해가 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의 소득 불평등 확대는 그 빈곤 감소를 약화하는 효과를 내서 빈곤층을까지 포함한 골고루 성장하는 부분에 매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면 GDP 증가율은 감소하고 하위계층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고성장이 된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런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13년 이후에 지금 올해까지 포함한 3년은 없는데요.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전제 속에서 제가 볼 때 복잡하고 이것저것으로 해서 해결이 잘 안 되고요. 저는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